새벽 공기가 유난히 날카로웠다. 인천 외곽의 한 골프장 진입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도로가 은색으로 번들거렸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부터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을 텐데 주차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문을 열고 내린 한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하얀 기미 허공에서 사라지기 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도 이렇게 변네.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대기하던 캐디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표정이 무덤덤했고 그 무덤덤함이 오히려 오래된 피로처럼 보였다. 잠시 뒤 캐디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다들 그 말 해요. 이제 안 갑니다. 처음엔 그저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라운드가 망했을 때 내뱉는 신세 한탄. 무리하게 오른 그린피에 대한 짜증. 혹은 비가 오는데도 진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다 생긴 분노 같은 것들. 그런데 그 문장이 밈처럼 번졌다. 카카오 단체방에서, 골프 커뮤니티 댓글에서, 쇼츠 영상 자막에서, 심지어 누군가의 후드티 가슴팍에서도 보였다. 굵고 단정한 글씨로 박혀 있었다. 이제 안 갑니다. 유행어는 종종 사회의 임계점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참다가 어느 순간 말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 골프 시장의 신호는 분명했다. 붐은 끝났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산되고 있었다. 나는 그 신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는지 듣기 위해 몇 사람을 만났다. 운영자, 캐디, 골퍼, 여행업자, 그리고 업계를 관찰하는 금융 분석가. 이들의 말은 서로 달랐지만 결론은 묘하게 같은 곳을 가리켰다. 골프의 문제가 단지 가격이 아니라는 것.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닫았다는 것. 클럽하우스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돌고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코스 안내 영상이 반복됐다. 그런데 소리는 적었다. 예전에는 체크인 줄이 길어 대화가 겹치고 웃음이 터지곤 했는데 로비는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했다. 나는 운영팀장 박 씨를 작은 미팅룸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드라이빙 레인지가 보였고 한두 명이 드문드문 공을 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다들 언젠가 예전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는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시장 자료를 보여주었다. 공식 통계가 아니라 업계의 추정치를 종합해 만든 흐름표였다. 거기엔 한국 전역 골프장 수가 대략 550곳 안팎에서 흔들린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규 개장과 폐장이 동시에 일어나 숫자가 매달 미세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500개라는 숫자가 상징처럼 쓰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그보다 많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라운드 수에 관한 대목에서 박 팀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피크 때는 연간 라운드가 48물결 4900만 회 근처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업계에선 4200만 회대를 많이 얘기해요.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감소 속도예요. 예약표의 공백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레인지에 타석 몇 칸이 비어 있었다. 예전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리고요, 박 팀장이 다시 말했다. 이 시장이 진짜 무서운 건 한 번 떠난 사람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 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서울에서 만난 30대 골퍼 민준, 가명을 떠올렸다. 민준은 한때 골프의 진심이었다. 주말 라운드 한 번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좋은 티타임을 잡으면 그날이 일주일의 버팀목이 됐다. 그런데 그는 요즘 클럽을 거의 잡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곳은 역 근처의 국밥집이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골프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골프장 경험이 싫어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라운드가 휴식이 아니라 시험이랬어요. 그가 말한 시험은 이런 것들이었다. 갑자기 뛰는 그린피,
주말 황금 시간대에 덧붙는 각종 추가 요금, 코스 안에서의 속도 압박,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도 진행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강행되는 분위기. 민주는 특히 취소 규정에 대해 길게 말했다. 하루 전 취소만 해도 위약금이 크게 붙고 날씨로 인한 불가피한 변경도 규정상 어렵다. 는 말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요. 돈이 아깝다기보다 무시당한다. 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고객이 아니라 그냥 빈 타임을 채우는 숫자 같았죠. 민주는 어느 날 라운드를 마치고 집에 와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딱 한 줄이었다. 이제 안 갑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저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붙였고 누군가는 대체제를 추천했다. 테니스, 러닝, 등산, 해외 골프 여행. 민주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다. 이건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종종 공감의 집단 확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먼저 말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그 끄덕임이 모이면 시장은 숫자보다 더 큰 것을 잃는다. 신뢰. 골프장 업계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들은 가격 상승, 이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인건비, 잔디 비료약재, 연료, 장비 유지비, 전기료, 보험료, 심지어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 비용까지 어느 항목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이야기다. 박 팀장도 그 점을 부정하진 않았다. 유지비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객이 화난 지점이 거기만은 아니죠. 올랐으면 좋아져야 하는데 그대로냐 혹은 왜 더 불편하냐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캐디 수연, 가명에게서도 반복됐다. 수연은 20대 후반으로 골프장 일이 사람을 보는 일이라고 했다. 고객은 돈을 내고 들어오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잔디의 상태만이 아니라 대접받는 감각이다. 손님들도 다 알아요. 물가 오르는 거, 비용 오르는 거. 근데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해요. 돈 더 낼게. 대신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이에요. 는 붐때를 기억했다. 하루에 2팀. 성수 기에는 3팀까지 뛰는 날도 있었다. 피곤했지만 돈은 됐다. 지금은 팀이 줄었다. 쉬는 날이 늘었지만 그 쉬는 날이 반갑기보다 무섭다고 했다.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라 일이 오래 갈까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요즘 손님이 줄어든 건 손님이 갑자기 가난해져서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화는 생각보다 사소한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 라커룸에서의 무심한 말투, 식당에서의 불친절, 지나치게 비싼 음료 가격, 카트 속도가 제한돼 시간 압박이 더 커지는 구조, 규정이라는 말로 모든 불만을 덮어버리는 태도. 하나하나는 작은 불편이지만 그 전체가 돈 내고 스트레스 받는 경험이 되면 사람은 결국 떠난다. 근데 왜 하필 지금 떠나기 시작했을까? 이유는 심리와 구조가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먼저 심리. 팬데믹 시기, 해외여행이 막히고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골프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고급 취미로 급부상했다. 골프에 관심 없던 사람도 한 번쯤 시작했고 기업의 네트워킹 문화도 여전히 코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신규 입문자가 늘고 장비 판매가 늘고 스크린 골프에서 필드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골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좋은 기분이 유지되면 돈은 따라오지만 이 망가지면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리고 구조. 팬데믹 붐을 상시 수요로 착각한 투자가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의 숫자를 이렇게 말하곤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 520여 곳 수준이었는데 붐이 한창일 때 신규 프로젝트가 몰리며 체감상 550을 넘겼다. 물론 정확한 수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핵심은 공급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공급이 늘어나는 동안 수요는 거품이 꺼졌다. 골프장이 늘어도 사람은 무한히 늘지 않는다.
그때부터 시장은 이상한 모양이 되기 시작했다. 인기 코스는 여전히 비쌌고 애매한 코스는 더 비싸졌다. 똥을 못 줄이니 가격을 올려 버티려 했고 그 가격이 다시 고객의 분노를 키웠다. 악순환이었다. 이 악순환의 결정타를 준 건대체제였다. 요즘 젊은 층은 취미를 고정하지 않는다. 테니스가 뜨면 테니스로, 러닝이 뜨면 러닝으로, 등산이 뜨면 등산으로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하기 좋은 취미를 좋아한다. 인증샷, 짧은 영상,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골프도 한때 그 흐름을 탔다. 하지만 골프는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정이 길고 비용이 비싸며 불편함이 많다. 특히 규칙, 과위계감이 느껴지는 문화는 젊은 층에게 필요로 다가왔다. 민중이 말했던 시험은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골프는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종종 관계의 공간으로 작동해왔다. 누가 먼저 쳐야 하는지, 누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 누가 말해야 하는지, 누가 참아야 하는지. 그런 미묘한 사회적 긴장이 라운드에 스며들면 골프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 여기에 해외 골프 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붙었다. 나는 제주에서 여행업자 현수, 가명을 만났다. 현수는 원래 가족 여행 상품을 다루다. 최근 골프 패키지 문의가 급증해 상품을 늘렸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건 광고 전단이 아니라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였다. 고객들이 묻는 건 딱 세 가지였다. 총액이 얼마냐? 포함이 뭐냐? 현지 서비스는 친절하냐? 국내 골프는요, 가격이 올라가면서도 총액을 한 번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린피만 보고 갔다가 이것저것 붙죠. 해외 패키지는 단순해요. 한 번에 보여줘요. 고객이 편하죠. 현수는 업계에서 떠도는 추정치를 들려줬다. 최근 1년 사이 동남아 골프 패키지 문의가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말. 물론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지만 시장의 방향은 체감이 먼저 알려준다. 국내에서 주말 라운드 한 번 비용으로 해외에서 몇 박 며칠을 다녀올 수 있다는 계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국내 골프장은 이 경쟁에서 약점이 뚜렷했다. 친절과 투명성. 고객은 더 이상 원래 그런 거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명확한 비용 구조와 불리한 규정은 곧바로 공유되고 공유는 곧 불신을 낳는다. 불신은 곧 이제 안 갑니다. 로 번역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업 문화였다. 골프 수요의 한 축이었던 접대 라운드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감사와 규제가 강화되고 법인카드 지출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골프장으로 모십시다 라는 제안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게 됐다. 업계에서 떠도는 가상의 관측은 이렇다. 과거에는 일부 코스에서 법인 수요가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빈자리는 개인 수요로 메우기 어렵다. 개인은 더 까다롭고 더 민감하며 더 쉽게 떠난다. 금융분석가 도윤, 가명은 이 지점을 시장 체질 평화라고 불렀다. 봄은 외부 환경이 만든 보너스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그 보너스를 기본급으로 착각했죠. 그 결과가 과잉 투자예요. 그리고 과잉 투자는 금리 상승기에 특히 위험해져요. 도윤은 골프장이 단순한 레저 시설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땅을 사고, 시설을 만들고, 코스를 유지하고, 인력을 돌리고, 장비를 갱신하고, 기후 변수까지 감당해야 한다. 사업은 레버리지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고, 수요가 줄면 현금 흐름이 말라간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애매한 골프장이다. 가격 경쟁력도 없고 브랜드도 약하고 접근성도 애매한 곳. 봄일 때는 다 팔렸지만 봄이 끝나면 가장 먼저 비는 곳이다. 가상의 예를 들었다. 어떤 지방 골프장이 피크 시절엔 주말 예약이 한 달 내내 꽉 찼지만 최근엔 2주 전에도 빈 타임이 남는다. 그러면 할인 프로모션을 돌린다. 하지만 할인은 가격이 내려간다. 는 신호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고객은 싸다고 오지 않는다. 특히 골프는 체험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 불쾌한 경험을 하면 다음은 없다. 나는 다시 박 팀장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업계는 무엇을 놓쳤나?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사실 많은 골프장이 가격보다 태도를 놓쳤어요. 그리고 태도는 회복이 오래 걸려요. 그는 골프장이 고객을 대하던 방식이 붐 시기에 굳어졌다고 말했다. 예약이 넘치니 고객의 불만을 세심하게 처리할 이유가 줄었고 규정은 점점 더 운영자 편으로 정교해졌으며 현장 직원들도 고객을 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올 사람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조직 전체에 스며들기 쉽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한번 굳으면 시장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사이 소비자는 더 똑똑해졌다. 비교가 쉬워졌고 불만을 모아 공유하기 쉬워졌다. 예전에는 불쾌했다로 끝났지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가 기록된다. 영수증이 캡처되고 녹취가 떠돌고 후기 영상이 쌓인다. 어떤 골프장은 그 영상 하나로 한 달 예약이 흔들릴 수도 있다. 시장에서 무서운 건 경쟁사가 아니라 집단 기억이다. 그 집단 기억 속에서 이제 안 갑니다. 는 단지 개인의 선언이 아니다. 일종의 소비자 연대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확인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누적되면 운영자는 숫자로 뒤늦게 깨닫는다. 예약이 줄었다. 식당 매출이 줄었다. 프로숍 판매가 줄었다. 캐디 배정이 남는다. 유지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 주에서 만난 한 코스 직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예전에는 주말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평일이 무섭다. 주말이야 어찌어찌 채울 수 있지만 평일이 비면 회복이 어렵다. 평일이 비면 운영은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그리고 평일에 빈자리는 입문자가 채워야 한다. 그런데 입문자가 줄고 있다. 스크린 골프에서 필드로 넘어오는 비율이 예전 같지 않고 장비를 새로 사는 사람도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가상의 추정치로는 최근 2년 동안 골프 관련 용품 수입 판매가 누적 기준으로 20%대 후반 정도 줄었다는 말도 있다. 숫자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분위기는 비슷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덜 보인다. 입문자가 줄면 시장은 노화한다. 기존 골퍼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골프장끼리 서로의 고객을 빼앗는 싸움이 된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 곳은 명확하다.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가 안정적이며 가격이 투명하고 코스 관리가 뛰어난 곳. 반대로 살아남기 힘든 곳도 명확하다. 부채가 많고 고객 불만이 쌓였고 한 번 가면 다시 안 가고 싶은 기억이 생긴 곳.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과 매각도 늘어난다. 투자자는 차갑다. 때는 웃으며 들어왔다가 냉각기엔 조용히 빠져나간다. 업계에서는 몇몇 대형 운영사가 지방 중소 코스를 묶어 체인처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돈다. 운영 효율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고 브랜드를 통일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건 로고가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손님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엄청난 대우가 아니에요. 그냥 공정했으면 좋겠고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공정함과 예측 가능함. 이 두 단어가 지금 한국 골프장 붕괴의 핵심 원인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다. 붐이 끝난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일지 모른다. 그러나 붕괴가 깊어진 건 붐이 한창일 때 쌓인 불공정의 기억과 불투명의 경험이 시장에 남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비용이 오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는 납득과 다르다. 납득은 경험이 만들어준다. 경험이 나쁘면 비용 상승은 곧 착취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제 안 갑니다. 가요행이 된 진짜 이유는 뭘까? 나는 여러 사람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려 했다. 골프는 비싸서 끝난 게 아니다. 골프는 비싸도 괜찮게 느껴지지 않아서 끝났다. 골프장 붐이 끝난 건 해외여행 재개, 대체 취미의 등장,
기업 문화의 변화, 와 비용 상승 같은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몰락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는 내부 요인이 더 무겁게 작동한다. 고객을 대하던 태도, 비용의 투명성, 기소 규정의 공정함, 현장 경험의 품질.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시장은 단순히 조정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붕괴한다. 감정적 붕괴는 회복이 느리다. 숫자를 조금 낮춘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고객은 할인에 반응하지 않는다. 고객은 존중에 반응한다. 박 팀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시장은 다시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못 커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건 다른 골프장이 아니라 고객 마음속의 그 한 문장이에요. 이제 안 갑니다. 그 문장을 지우는 일은 코스를 새로 깎는 일보다 어렵다. 잔디는 돈을 들이면 좋아질 수 있다. 만 신뢰는 돈만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옳았다 는 인정이 필요하다. 새벽에 주차장을 떠나며 나는 다시 골프장 입구에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멀리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봄의 열기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대신 조용한 질문이 남아있었다. 이 시장은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면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일까? 골프가 다시 사랑받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이 통하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안 갑니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시대가 왔다. 그리고 유행어는 늘 어떤 끝의 이름이자 어떤 시작의 예고다.